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코스맥스를 98,000원에 40%인데요. 네.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유 비중이 좀 많으시고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좀 저점이길래 사가지고 또 조금 올라가길래 조금 더 또 추가했더니 액수가 네. 컸거든요. 네, 근데 그렇군요.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박은현님께 꼭 상담 좀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저 이름을 알고 계시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아마 박윤진 대표 지금 계속 여기서 종목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셔서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혹시 코스맥스를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항상 설명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하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먼저 아무리 저점이다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누가 나와서 뭐 TV에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요 꼭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월봉입니다. 자, 우리 월봉 한번 보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월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매매의 시작은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란 선을 이렇게 진하게 그어볼게요. 이게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파란 선.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 선이요 윗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매수할 때는 무조건 윗방향을 향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거 오랜 동안 지지부진하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상승 방향의 구간에서 또 캔들이 여기 캔들이 이렇게 있죠. 이 주가거든요. 결국 캔들이라는 건 주가인데 이 주가가 이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물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물립니다. 물려도 금방 이게 복원이 돼요. 뭐 한 달이고 두 달 후엔 금방 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맥스를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그동안에 저를 혹시 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거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매매를 하신 거죠. 아무리 이 회사가 좋다고 그리고 좋은 호재가 있고 공시가 있고 뭔가 또 TV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해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딱 5개월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내가 5개월 이동평균선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나서 5개월 이동평균선 옆으로 이렇게 오히려 옆으로도 있지만 방향을 밑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죠. 게다가 캔들도 밑에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 저가 부근에도 거기가 바로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당장 갈 마음이 없는 종목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98,000원이면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아주 멀어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멀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미묘하게 한 번 정도는요. 이 종목이 98,000원, 공교롭게도 98,000원까지 한번 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너무 비중을 많이 담으셨어요. 저가라고 여기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설마 안 가겠어? 여기서는 사면 무조건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봉을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이게 갈 마음이 없는 종목에 매수하시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유념하시고 98,000원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매도했다가 좀 탄력이 붙은 종목. 그러니까 탄력이 붙었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고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정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한다면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오늘 고민이실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47,000원에 30%요. 47,0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시청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매수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우리 시청자님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전번에요. 네. 이제 박윤진 전문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네, 그때가 한 8,000원, 9,000원 막 이래 왔다 갔다 할 땐가 네. 그랬는데 55,000원쯤 보면 다시 전화를 해보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좀 더 보아도 되니까 길게 봐도 되니까 그냥 막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청자님께서 아주 학습력이 좋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5만 5천 원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정말 될까요? 뿌듯하고요. 이렇게 또 사실 전화한다고 다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진짜 안 저하고 돼, 좀 맞아요. 인연이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 정말 올해 이렇게만 하신다면 오늘 꽃길만 걷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니까요. 지금요, 어떡하죠? 미래차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저는 1월장에 솔직히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갈 거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했었던 상황, 12월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요. 지금 이제 제가 이때 왔을 때 힘이 강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이 부분까지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왔는데 종목이 강하다 그러면 강하지 않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될 거지만 강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또 새로운 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종목을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어떤 이쪽에 있었던 힘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면 또다시 힘이 보강이 되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요. 이 부분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5만 원대의 어떤 이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5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6만 원대, 앞자리가 7만 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자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때 6만 원 한 후반쯤에 되면은요,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문의 한번 주셨으면 어떨까. 방향이 굉장히 올해 좋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전기차나 어떤 미래차에 대한 것은요, 많은 회사들이 그것도 힘이 있다는, 뭐 예를 들어 미국과 대한민국에 힘이 있다는 회사들은요, 전부 다 이쪽을 지금 타겟에서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쯤 왔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 메테리얼즈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6만 원 후반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때쯤 되면 다시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YBN넷입니다. 네. 13,600원에. 네. 오래됐는데요. 제가 잠깐 단기로 보다가 물렸어요. 네, 지금 13,600원의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20%요?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실 것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손절을 하려고 해도 너무 손실이 커서. 그렇죠. 네. 이것도 물 타가지고 그때 제가 잘못해서 고가에 들어가가지고 물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돼가지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한 1년 얼마나 되신 걸까요? 매수하신 지? 한 6개월? 6개월 된 것 정도. 같아요. 네,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점에서 딱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상담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꽤 지금 손실 구간이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예, 지금 방향이 참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YBM넷은 일단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져 있는데 또 이 종목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막 창궐해서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날 때 상승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죠. 서두에 코로나가 이제 3차 유행도 정점을 지나서 잠잠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나오면 지금의 방향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차트를 보거나 뭐 이런 어떤 수급적인 거 이런 거 보기 전에 일단 이 종목을 지금 방향을 보자면 뭐 시황에서도 대형주 급등주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외받는 데다가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정점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방향이 반대 방향에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종목이 한번 올라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13,600원이시면은요, 꽤 높은, 한 5, 6개월 전에 여기 정말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8월장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이게 들어가셨다가 물리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선 나왔어야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 방에서도 제가 전략을 드리기를 YBM넷은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월봉의 상황을 보시면 월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월봉이 아직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있고 밑으로 숙이고 옆으로 누워야 되는 적어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눕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밑으로 향하고 있고 이게 캔들도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비중이 다행히 아주 큰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면은 비중이 20%면 충분히 올해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더 활력이 붙는 이런 종목에 제가 이제 이렇게 20% 나는 비중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크게 물렸고 이렇게 크게 하락인데 나는 이 종목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럴 땐 제가 전략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같으면요. 다 못 버립니다. 이걸 손절하라고 하면 어떻게 손절해요? 아까워서. 절대로 손절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손절하는 방법은 일단 이 중에서 20% 중에서 10%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절반만. 손절을 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탄력 구간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조금 복원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면 만약에 정말 나는 안 된다 하시면요. 한 달에 한 주씩 또는 두 주씩 버려보세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달에 한 주 매도하고 하루에 한 주, 두 주씩 그냥 꼬박꼬박 매도가 돼요. 이것은 한 번의 손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제가 이렇게 어떤 좀 전략을 드리고 있거든요. 안 될 때는요.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주씩은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매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덜어서 이렇게 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종목이요 또 괜찮아지는 순간도 올 수도 있고요. 좀 마음의 고통의 짐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연초부터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0% 정도만 매도하시고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손절해야 될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가운데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피플바이오입니다. 매수가 81,5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시즌입니다. 매수가 21만 1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제일약품입니다. 매수가 7만 5천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마지막 종목 박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6만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접수된 종목들을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득합니다.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피플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81,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자, 대표님 81,500원이면 뭐 고점 중에서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다가 쭉 내려오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아유, 제가 보니까 다 4종목 다 제약바이오 이유가 있을 거다. 고민이 이쪽에 많으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피플바이오는요, 며칠 전에 상한가까지 나왔던 종목인데요. 상한가 가면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날부터 쭉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지금 5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뭐 퇴행성 뇌질환 혈액 진단 기술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여기서부터 올라가자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제 주체별 동향을 이렇게 좀 한번 이 종목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 간 날이 이날이거든요. 상한가 간 날이 1월 5일 날 외국계 창고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집계가 되면서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와서 두 집단이, 그러니까 기타 법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계에서는 매수하니까 손바뀜이 됐던 구간이라고, 상한가를 하면서 손바뀜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은요, 여기서 외국계 창고에 들어왔던 물량들이요, 고스란히 좀 차익실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갔지만 그 다음날 적어도 비중을 절반이라도 덜어 쓰는 게 맞는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매수했는 사람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가 하면 여기서 또 새롭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는요, 시청자님 잘 보세요.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는 급등주는요,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좋아하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급등주를, 아무리 좋은 급등주도요, 박윤진 대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상한가 파동이라는 이런 제가 기법을 계속 시장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요,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급등주 잘하는 전문가고 급등주를 잘 보는 전문가인데, 그런 저도요, 웬만하면은 저는 5일선에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게 뭘 얘기해드리고 싶냐면, 급등주를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급등해서 나 저걸 정말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마음을 좀 누르시고, 5일선에 왔을 때 충분히 급등주, 모든 급등주가요, 안 주는 종목은요, 그냥 레디고 가게 내비두십시오. 근데 급등주 중에서 대부분 5일선 와요. 희한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서 매수했다면 지금요, 아주 괴롭진 않을 거예요. 5일선에서만 매수했대도 좀 매수했는데 또 내려갔어, 이거보다.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아주 불안하시지 않을 건데, 저 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5일선까지 이탈했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지금 엄청난 불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일봉상에서는 5일선 깨졌으니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봉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왜 그래, 별일 없는데, 주봉을 보면 괜찮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주봉 월봉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봉에서 조금 자리가 좀 망가졌다라는 거는요, 다시 일봉에서 들어올리려면 조금 며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여기를요, 완전히 벗긴다는 거는 여기 가봐야 알아요. 여기 정고점을 벗겨서 완전히 초급등으로 가서 신고가가 나올지는요, 여기 가봐야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물리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매수 자리도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상한가 파동 이론에 의해서 5일선 부근에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매수 자리도 되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올라오면은 본인 매수가 정도에서는요, 이 힘을 한번 보세요. 힘이 약하다 싶으면 다 매도하세요. 근데 힘이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부근에 좀 도달을 한다면 매도해 보시는 전략, 거기서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진다면 쭉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시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1만 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시젠도 지금 3월 정도에 3만 원 선에서부터 계속해서 쭉 올라와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IBM 소개해드렸죠. 네. 방향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수급은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안을 구성을 또 보면 또 이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 또 이 컨택트 관련주가 있으면 지금 컨택트 관련주에 지금 매기가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시젠도 좀 이 두 개 다 지금 걸림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도 아니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도 아니죠. 게다가 지금 언택트 종목들이 이렇게 난리가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컨택트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 소외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시젠도 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이야기들을 먼저 선반영을 해요. 선반영을 하는 건 그 선반영을 하고서 나중에 고점이라는 걸 맞고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참 알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주식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젠도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 회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1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1만 원이면은
여기 정도 매수하신 거죠. 너무나 다행이에요. 자, 이런 고점에서 몰리신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시즌도 가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그럴 만하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님 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시간에 나서 5개월 이동평균선 정말 열심히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수에 됐느냐. 5개월 이동평균선이 아무리 주가가 내려와 있다고 해도 지금 밑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갈 마음이 없는 종목에 또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일봉상에서 봤을 때 CJ는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저점을 잡았어. 여기는 저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저점을 잡고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월봉을 봤더니요. 저 같으면 매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월봉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다행히 여기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요, 약간의 박스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박스를요, 들었다 놨다. 이 고점 놀이, 저점 놀이, 고점 놀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에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근에 왔을 때는 정말 매도를 해주시고 나중에 시즌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리고 캔들이 올라타는 순간에 이럴 때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 도달한다면 매도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제일약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75,000원도 아주 고점은 아닙니다만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제 장에서 59,700원에 3%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제일약품도 여러분들 뭐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YBM넷 네. 또 시즌하고는요 조금 분위기 조금 그래도 다 이게 그저 그나마 이제 우열을 가리자면 이 종목이 더 낫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시청자님 매수가가 75,000원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지금 약간 코스피 우량주 중심의 장이라서 이 종목은 코스피 우량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외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컨택트 종목이 난리가 났는데 언택트 종목인 코로나 관련주였기 때문에 조금 더 소외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약품을 그러면 5개월 이동평균선 얘는 보자고요. 어떻게 아까 시젠과 IBM넷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언제 저 5개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꼬꾸라든 저걸 다시 언제 이렇게 돌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요 아주 밑을 코를 밑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아직은 선이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여기 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캔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주가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5개월 이동평균선 올라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살아날 기미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75,000원 부근이면 이 정도 선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75,000원은요. 이번에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매도하셨다가 좀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약품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자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6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다 보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박셀바이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박셀바이오가요. 이번에 저는 박셀바이오 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은 한번 가면 정말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뭐 투자 위험까지 너무 급등하고 막 투자 경고 또는 그렇죠. 주의 이런 걸 네. 떠나서 이제는 환기까지 돼서 지금 거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기 관리 위험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10,000원인데 지금 20만 원대 가니까 2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매수할 때는 참 신중하게 매수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많은 지금 꽤 20배를 상승한 단기간에 20배가 된 이런 종목을요 너무 편안하게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30% 비중으로. 이것은 저는 무조건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월봉이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월봉만 보셔서는 안 되고 주식이 어려운 건 월봉을 보면 안 되고 또 월봉을 괜찮다. 그럼 또 순서가 있어요.
매매하는 순서가 있는데 월봉을 일단 괜찮다. 월봉에서 합격을 했지만 그러고 나면 월봉에서 또 이격이 너무 큰 자리보다는 월봉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조금 좁혀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월봉이 너무 이격이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26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하셨는데 참 이런 종목들이 제가 판정하기가 어려운 종목인 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뇌피셜적인 어떤 이런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은요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생각을 뒤집고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다. 좀 눌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빨리 스케줄이 좀 스피딩하게 다시 한번 재차 재상승이 나오고 하려면 5일 이동평균선 아까 5개월 이동평균선 얘기했는데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으로 갑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요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도 올라타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게 상승세가. 그런데 올라타지 못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정말 전반적으로 다 추세가 살아있지만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선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바로 복원이 돼서 상승이 나온다면 빨리 생각보다 본인의 매수가가 빨리 오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이 더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본인 매수가 왔을 때 진짜 얘가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왔을 때도 이 종목이 정말 어떤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느낄 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겠지만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고 할 때는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만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8만 1,000원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이 60% 가까이 되십니다. 자, 60%면 비중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만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도 보겠습니다. 이 만도는요, 제가 이거 뭐 연초부터 이거는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희 그 회원들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 종목입니다. 만도는 저희가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는 종목이라 제가 좀 잘 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만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갔거든요. 28%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윗꼬리가 확 달려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합니까? 게다가 우리 시청자님은 또 8만 1,000원 선에 샀으니까 저기 위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서 60%나 되세요. 60%도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미래차 종목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는요, 이 상승 탄력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저께 윗골이 달린 종목이 너무 많아요. 현대모비스, 위아, 현대차, 모든 기아차,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어제 윗꼬리를 달았고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올라갔다 위에 윗꼬리를 달았어요. 자율주행차 종목들은요, 박윤진 대표는 1월장에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갈 거라고 계속 예언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좋은데 네. 변동성이 심해요. 장중에.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탄력은 좋은데 탄력 갔다가 이 윗꼬리들이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말 중에서도요. 힘은 좋은데 다루기 어려운 이런 말 있죠. 네. 경주마 중에. 힘은 좋고 굉장히 아주 그냥 싱싱한데 내가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다칠 전문가의 수도 있는 네. 그런 의미잖아요. 종목들 선정을 할 때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종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요 만도를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어요. 단 한 주 이렇게 급등이 나서 우리 회원님들도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거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저께 28% 가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전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만도라는 종목을요. 일단 1분기에는요. 홀딩해 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분기가 이제 스타팅이 됐거든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어떤 계기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큰 손들의 흐름을 봤습니다. 이 큰 손들의 어떤 손의 그 핸들링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걸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밑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큰 손들이 여기서 나간 큰 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분명히 이 세력들은요. 세력주 보시면 세력주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력이 뚜렷하게 한 종목 하나인 종목이 있어요. 네. 한 세력이 정말 주도하는 뚜렷한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냐 하면 어떤 이제 세력주는요. 세력이 여럿인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만도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여럿이에요. 그 중에서 거대 세력이 많은 세력들 중에서 세력 한두 개가 나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 세력이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세력이 많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아직 새롭게 매수한 세력도 있고 마간 세력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1분기까지는 좀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77,000원대를 봤습니다. 저는 8만 원대를 머지않아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만 원대 왔을 때는요.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